자, 공통수학 2는 뭐야? 도형의 방정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도형의 방정식에는 좌표평면에는 또 내분점과 외분점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집합으로 넘어가고 집합 명제 함수가 이제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함수에서도 함수가 이제 역함수까지가 있고 그 뒤로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는 또 나는 좀 따로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일단 평면좌표부터 빠르게 가보자. 자, 평면좌표라고 하면은 일단 점을 다루는 거야. 맞지? 근데 점을 다루는데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뭐야? y와 x의 부호가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지? 맞지? x1, y1과 x2, y2와의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다? 일단 일반적으로 거리는 d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 거리가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든 점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든 맞지?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와 y좌표를 빼고 제곱 y좌표도 빼고 제곱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곱이 되잖아. 맞지? 우리 기울기 따질 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B, D좌표에서 A좌표를 뺐잖아. 그럼 Y좌표도 B에서 A좌표에 Y좌표를 빼야 되잖아.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어느 쪽으로 빼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제곱하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이 내용이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까? 내분점이 등장하지. 내분점 및 외분점이 등장하죠. 자,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무엇이냐면 A와 B로부터 M 대 N 거리비에 있는 직선 AB 위의 한 점이야. 맞지? 한 점을 뭐라고 한다? M 대 N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직선 위의 점이라는 말이 없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맞지?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말은 자, A가 x1, y1, B가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일단 첫 번째 내분은 뭐다?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에서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Y1 Y2인데 X2라고 적었지. 그치? 네, 외분점은 뭐야? 외분점은 M 빼기 N 분의 M 빼기 N 크로스를 하는데 빼주지. 맞지? 지금 개념 복습할 거야. 왜냐면 하고 있어. 방금 시작했어. 너희들이 딴 과목 시험을 2일을 딴 과목 시험을 쳤잖아. 수학이 아마 좀 날아갔을 거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맞지? 그걸 잠깐 돌리기 위함이야.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근데 내분점은 너희들한테 문제를 조금 이제 슬슬 꼬아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꼬아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 타입이 바로 일단은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에 나오는 M 대 N은 M 대 N이다. 이 꼴 문제에 많이 튀어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많이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A와 B를 주고 맞지? 근데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 AB, 3AB는 2AC다. 2BC다. 막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지? 얘들아 이 말은 AB 대 BC가 2대 3이란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가 A와 C로부터 2대 3 거리비에 있다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 B가 일단 A에 더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일단 푸는 방법 직선 AB를 그린 다음에 그치? 자, C의 입장에서 볼게. 봐봐. B가 A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C는 누구랑 A와 B 중에 누구랑 더 가까이 있을까? 봐봐. 일단은 B가 A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C를 점 B랑 멀게
뭐야 더 멀리 그려줘야 돼. 알았니? AB가 요 정도 길이가 되잖아. 그럼 점 C를 더 멀리 그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멀리 그려주냐면 저기 멀리 떨어지게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구석탱이에 쳐박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AB보다는 길어야 될 거 아니야 점 C가. 맞지? BC가 뭐야 더 길어야 되잖아. BC가 왼쪽으로 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길 수도 있지. 일단 중요한 건 B가 A와 C로부터 2대 3이란 거잖아. 그치? 첫 번째는 그러면 요렇게 2대 3이니까 맞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뭐야? A와 B를 줬잖아. 그럼 점 C는 A로부터 1대 3 외분점인 거지. 이 말 이해되나? 맞지? 좀 복잡한 공정 과정 일단 그림을 그려줘야 돼. 알았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얘가 AC 그 다음에 AC, BC잖아? 그러면 A와 B로부터 2대 3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구하면 돼. 근데 얘는 뭐야? B가 A와 C로부터잖아. 맞지? 이거 다시 보여줄게. B가 A와 C로부터 3대2 거리비에 있으니까 2대 3 거리비에 있으니까 맞지? 일단 일반적인 AB를 그려 이렇게. 맞지? 근데 뭐야? AB가 요 정도면 BC는 뭐 AB를 그럼 뭐 2A라고 할게. 그럼 BC를 3A짜리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A짜리를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기 C1 맞지? 그 다음에 3A짜리를 뭐야? 요렇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C2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됐니? 그럼 첫 번째 경우인데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야? A와 B잖아. C는 A와 B로부터 1대 3 외분이지. 그치? 그 다음에 C2는 5대 3 외분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좀 심화로 들어가면은 삼각형을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또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기초적으로 문제랑 자주 나오는 타입 두 개를 적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야?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평균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좀 자주 나왔던 게 우리 AB 대 BC가 최소면 이거는 무슨 문제다? B가 선분 AC 위의 점이다. 기억나나? 그치? 이게 평면 좌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물어보는 최대값은 무슨 문제다? 이차함수 최대최소였지. 맞지?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일단은 뭐야? 평면좌표라는 좌표평면이라는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과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물론 이거 말고 다양한 유형이 더 있겠지만 그것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답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자. 3번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뭐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a 더하기 b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요게 시작입니다. 그치? 그럼 이제 직선인데 일단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서로 다른 도형이 등장하면 그 서로 다른 도형에서 우리가 따질 거는 위치 관계 말고는 없어. 근데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야?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를 우리는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다시 논하진 않아. 또 논하는 게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맞지?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점과 직선의 D. 일단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 D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점 P, 직선 L. 이게 점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알파벳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직선은 뭐야? LMN, 소문자 LMN을 많이 쓰고 원은 C1, C2, C3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알았니? 점과 직선 사이, 자 얘를 x1, y1 그 다음에 L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하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맞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뭐야? 수직이죠, 수직. y는
m1x 더하기 b1과 y는 m2x 더하기 b2가 수직이려면 어떻게 한다?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고 맞지? 일단 요것만 할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x절편이 a, y절편이 b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니? 자, 점과 직선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절대 떼어낼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미정계수 들어간 직선의 방정식이지. 맞잖아.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kx 그 문제예시 좀 보여주면 kx 더하기 2x 더하기 y 빼기 1은 0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맞잖아. 미정계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뭘 해줘라? 그 미정계수랑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제발 정의해줘라. 말했지? 그러면 이거 k로 묶으면 k를 그럼 ky라고 할게. k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k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였던 거야. 맞지? 요놈과 어떤 성분이 만나기 위한 k의 범위 1, 4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 맞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오른쪽 끝이 반시계로 갈수록 기울기가 뭐다? 크다. 알았지? 좀 피곤하나? 자, 직선의 방정식의 대표적인 문제는 많지만 일단 직선의 방정식 단독으로 나오는 거 일단 얘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건 뭡니까? 원의 방정식이지. 맞지? 원의 방정식은 쌤이 좀 필기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좀 할게. 자, 빠르게 한번 가보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단 정의는 뭐야? 한 평면 위에 점호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지. 맞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때문에 깜빡하고 있는데 각을 이등분하는 자체 방정식. 맞지? 기억나나? 이거 본인 기억 안 난다. 자, x, y 잡은 다음에 L과 M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기억 안 나? 그냥 예를 들어 2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과 마이너스 x 더하기 5y 마이너스 2는 0과 이건 좀 맞춰줘야 돼.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마이너스 2는 0과 직선의 방정식과 이게 뭐야? 수직이래. x, y가 얘를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래. 그러면 요 놈과 요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0분의 절대값 2x 더하기 4y 더하기 5랑 그 다음에 요 놈과의 거리 루트 20분의 절대값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 이거 풀었던 거 기억 이렇게 적어도 기억 안 나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점의 자체의 방정식. 각을 이등분하려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의 점과의 거리 x 개수 제곱 더하기 근데 개수랑 좌표가 x니까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 이 거리랑 같다. 이거 기억 안 나? 난 거 안 난 거 같은데? 와이씨. 노지야. 근데 솔직히 내 진짜 어제 시험 끝나고 잘 수는 있는데 어제 그건 진짜 너 시험 기간이야. 미친놈아. 야, 너 이대로 가면 너 시험 좆대. 근데 네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야. 시험 기간도 길고 우리 부교재도 올림포스 유형별로 있고 근데 한 바퀴도 못 돌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자,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빠르게 가보자. 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아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우지. 맞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 있잖아. 그쵸? 근데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우리는 뭘 해줘야 돼? X와 Y에 대한 2차식인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야? 원의 방정식이기 위한 조건이잖아. 맞지? 원의 방정식이려면 자 얘들아
요거는 그냥 좀 바로 좀 적으면서 합시다. 그냥 원의 방정식 있으면,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잖아. 맞지?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야? 원이기 위한 조건이지. 원이기 위한 조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지. 그럼 두 번째는 뭐야? 표준화시 우변이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쵸? 만약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없으면 아마 이 번만 해결하면 될 건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어떤 k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2kx제곱 더하기 1 빼기 ky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2k랑 1 빼기 k가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쵸?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에서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뭐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지. 맞지? 자, x축에 접할 때는 뭐다? 절대값 b랑 r이 같죠? 그 다음에 y축에 접할 때는 절대값 a랑 반지름이랑 같지? 그 다음에 x축, y축 접할 때는 뭐다?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r이 같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 a가 r 또는 마이너스, b가 r 또는 마이너스 r이잖아. r을 써야 돼. 근데 얘들아, x축에 접할 때는 뭘 봐줘야 돼? 다른 한 점의 x 좌표를 봐줘야 되지. 왜냐면 봐봐, x축에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y 좌표를 봐줘야 되지. y의 부호가 고정되지. 왜냐면 x축을 못 넘으니까. 맞지? 얘는 x의 부호, 얘는 4분면이 고정되지. 그치?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원이 지나는 다른 한 점이 있을 거야. 다른 한 점에 뭘 봐줘야 돼? y의 부호를 봐줘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는 x의 부호를 봐줘야 되고, 세 번째 경우에는 x와 y의 부호를 봐줘야 되지. 예를 들어 얘가 이 원들이 3,4를 지난다고 하잖아. 맞지? 그럼 보면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얘가 x축을 못 넘는다는 거잖아. 그럼 y의 부호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야. 근데 4잖아. 그러면 b가 양수라는 거지. 그럼 b 대신에 r을 쓰면 됩니다. 얘는 a 대신에 a, a 대신에 r, a와 b 대신에 r과 r을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가끔 그 원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여러 사분면이 있을 때도 있었잖아. 그러면 그거 다 해보면 된다고 했지.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3사분면일 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지.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일단 뭐야? 안 만나고, 맞지? 안 만남, 접함,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지. 그치? 안 만날 때는 D가 R보다 크고, 접할 때는 D는 R이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R보다 작지? 그치? 얘들아, 안 만날 때는 뭐야? 최대 최소, 원 위의 점과 직선과의 거리 최대 최소 기억나나? 맞지? D 더하기 R, D 빼기 R 문제로 많이 가지? 그쵸? 그 다음에 접할 때는 피타고라스, D와 R에 대한 피타고라스, 두 점에서 만날 때도 D와 R에 대한 피타고라스로 많이 쓰지? 알았니? 뭐 더 이상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K 아무나 붙였던 거 기억나나? 맞지? 두 원의 방정식에 또 뭐야? 공통연의 방정식은 둘을 뭐해?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써? 아무도 대답 못해? 뺐잖아. 그치? 공통연에 대해 물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가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닮음을 써도 되고 이렇게. 맞지? 아니면 그냥 요 L과
첫 번째 중심좌표, 두 번째 중심좌표에 D는 R, D는 R 둘 다 따져도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 넘어갈 때 일단 뭐 다 자꾸 적어서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끌리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빨리 좀 말로 할게. 그러면 이제 0,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0,0의 중심을 잡으면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기억나지?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이면 살짝 대입 기억나. 맞지?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근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a, b야. 그러면 a, b를 지나는 y는 mx-a 더하기 b를 세운 다음에 d는 r을 구해가지고 m 두 개를 구하면 되지. 그치? 자, 근데 요거는 좀 적을게. 극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극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원 밖에 한 점 a, b에서 이 원의 방정식에 접선을 그었잖아. 근데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맞지? 근데 극선의 방정식은 a, b를 뭐 하면 된다? 살짝 대입하면 된다. 알았니? 오케이?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자, 도형의 이동 들어가는 학교. 일단 집합부터 먼저 하고 좀 해줄게. 둘은 명제가 또 들어가니까. 맞지? 그럼 일단 공통부터 할게. 그럼 일단 집합 먼저 가봅시다. 자, 집합이라고 하면은 좀 띄워놓고 할게. 자,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지. 집합의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원소라고 하죠. 원소. 그치? 집합의 종류에는 뭐야?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고, 그럼 내가 어떠한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는 걸 포크로 표현하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포크로 표현될 이상 왼쪽에 있는 놈은 무조건 뭐다? 원소여야 돼. 예를 들어 집합인데 원소로 표기돼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치? 자, 원소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원소를 공집합이라고 하지. 맞지? 집합을 나열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있지? 맞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원소의 개수를 따지겠지. 유한집합이면. 그럼 넘버로 쓰는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지만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공집합이 맞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는 뭐야?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다 있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흡수한다. 숫가라고 표현하죠. 그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부분 집합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를 n개를 들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n승계였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1, 2, 3, 4, 5라는 애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 32개지. 근데 제한을 걸어놔. 1과 1 포함, 1과 1을 미포함, 1 포함, 2, 3 미포함이라고 하면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들은 후보군에서 뭐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얘는 2의 5승이 아니라 2의 5-2승인 2의 3승. 2의 3승, 2의 2승이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치변형인데 흡수관계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되면 얘들이 뭐다? 이런 표현 형태로 된다. 맞지? 똑같은 말이야. 알았니? 뭐 헷갈리는 게 요 놈이 좀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얘들만 좀 외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상하배수의 특징 이런 것들 뭐 나올 수도 있고, 가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운 집합을 뭐야 A, B 원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M 곱하기 M표 그려가지고 다 하는 수밖에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알았니? 자, 집합의 연산이 들어가는데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집합을 뭐 하는 거야? 합하고, 맞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두 집합 뭐야 A 집합 또는 B 집합, A 집합 그리고 B 집합이라는 문장을 하는 거야. 맞지? 근데 또는을 합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합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원소 나열법에서 중복된 원소를 한 번만 적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합집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교집합이지. 맞지? 중첩대모서는 한 번만 적습니다. 교집합은 그 중첩대모서지. 그치?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셀 때 요 숫자 기억하라고 했지. 요게 존나 핵심입니다. 알았나? 1, 1, 1, 2, 2, 2, 3 맞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집합의 연산이 복잡해지는데 뭐 차집합도 등장하고 이제 뭐 여집합도 등장하는데 좀 복잡한 놈은 뭐야 차드분 기억나지? 차집합의 교집합 그 다음에 드물간 뿌리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치?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집합의 연산이 간단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여집합을 최대한 없애는 거야. 그럴 때는 오히려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드물간을 오히려 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그대로 보면 힘들잖아. 맞지? 뭐 배수와 약수, 뭐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은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 이렇게 되는 걸 대칭차집합이라고 했지. 맞지? 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걸로 실질적으로 계산된다고 했지 쌤이. 알았니? 예원 너 진짜 너 그대로 들으면 너 들은 거 하나도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이 됐고 이제 도형의 이동하고 명제만 하고 이제 빠르게 이제 각자 다시 풀고 합시다. 자, 일단 도형의 이동 좀 먼저 할게. 도형의 이동은 진짜 간단하거든. 도형의 이동은 뭐야? 말 그대로 도형을 이동한다는 거지. 그럼 그 도형의 종류에는 당연히 뭐야? 점 또는 방정식 을 이동하는 거겠지. fx 또는 x, y를 이동하는 거겠지. 그럼 이동의 종류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지. 점과 도형을 이동할 거야. 근데 평행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것과 도형을 이동하는 게 하는 방법이 좀 어때? 달라. 그치? x, y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그냥 더하면 되죠. 맞지? 근데 도형의 방정식 요 x, y가 아니라 뭐야? fx,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형이라는 뜻이거든.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한다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지. 대칭이동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동이 x축, y축, 원점, y는 x잖아. 원래는 3개만 알고 있었잖아. 뭐가 등장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야? y랑 x의 보호 바꾸면 되지. 위치 바꾸면 되지. 맞지? 얘도 점을 대칭이동하면 x축에 대한 대칭이동하면은 y의 부호를 바꾸고 근데 도형을 대칭이동하잖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항상 기억해라.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의 결과는 있잖아. 점과 도형을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결과는 점은 계산해야 되고 도형은 새로운 식을 대입하는 거야. 알았니? 자, y는 x 뭐 증명이지. 자,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0,0이 아닌 뭐야 a, b를 이용하여 x, y를 대칭이동할 거야. 맞지?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을 하잖아. 얘 중점이 a, b잖아.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x 프라임은 2a 빼기 x지. 이 두 배하고 뺀다라고 쌤 말 많이 했었지. 근데 얘를 뭐야 2대1 외분점이라고 봐줘도 돼. 그치? 근데 이번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충렬고에서 나왔거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봐. 자, 너희들한테 만약에 자, 점 P를 이 L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잖아. 그 원리는 뭐냐면 이 P를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할게. P와 P' 선분 P'의 수직 이등분선이 L이다. 이걸 이용해야 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쌤이 그냥 보여줄게. 예를 들어 2,3을 뭐 2x 빼기 3y 더하기 4는 0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거야. 그러면 대칭이동하는 점을 쌤이 a, b라고 할게. 맞지?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a, b라고 하면은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요 l인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중심이지. 중심 뭐야?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더하기 3을 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지. 2a-2분의 b-3이 저놈의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도형이동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지. 자, 너희들도 아마 기억 무조건 할 거고 기억 못하면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틀리는 거야. 이런 문제 기억나나? 이런 문제. 어떤 문제냐면 고정된 점이 있어. 근데 움직이는 점인데 어디 위를 움직여? 직선 위를 움직이지. 근데 그 직선은 너희들 무조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무조건 x축 또는 y축 또는 y는 x 아니면 뭐 x는 a, y는 a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거든. 맞지? 그럼 쉽게 말해서 A에서 P 찍고 Q 찍고 B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AB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P와 Q가 어디 위를 움직이는 그냥 자유로운 점이면 그냥 AB를 구하면 돼. 그치? 근데 P는 Y축 위의 점이고 Q는 X축 위의 점이야.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쌤이 A를 Y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여 A'로 잡으면 요 길이 같지? 맞지? 그러면 AP를 A'P로 대체할게. 그치? 그럼 B를 또 마찬가지 Q가 존재하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B'이 되잖아. 맞지?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A', P, PQ, Q, B'로 똑같잖아. 근데 이럴 때 A', B를 B'를 연결하니까 X축과 Y축으로 들리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 출제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그때 P와 Q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과 Y절편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제법 나오는 타입이 뭐냐면 예원, 세수학과 대칭이동한 모양 그래프 그리거나 혹은 뭐 예측학인데 뭐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자, fx가 y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생겼대. 맞지? 근데 얘를 이직거리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변화를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원점 x축 y축에 대한 대칭이동. 세 번째 평행이동. 그럼 잘 봐. 이 멀쩡한 x, y가 있으면 일단 x랑 y 위치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y가 마이너스 y가 되지. x축에 대한 대칭이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근데 2 빼기 y를 마이너스 y 빼기로 봐주면 y축으로 2, y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주냐면 잘 봐. 얘를 일단 먼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y는 x 그린 다음에 대칭이동하는 거야. 파란색이 되겠지.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를 뭐야? 위아래로 뒤집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하면 돼. 그 순서가 y는 x,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알았니? 쌤이 방금 말한 최소값과 그 다음에 요거들이 정말 자주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명제 예원이 물 마시고 잠 좀 깨고 오면 명제 할게. 나머지 이제 너희들 문제 풀고 이제 하면 되고. 지우개 좀 주세요. 뭐야, 휴대폰 언제? 설명하고 5분 정도 쉬자. 우리 쉬는 시간 캔슬했으니까. 이제 명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명제 증명 안 들어가잖아. 네. 맞지? 가정결론만 들어가지.
여기까지만. 자, 가보자. 자, 명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명제와 조건인데, 자, 명제라고 하면은 뭐야? 반드시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명제는 놀랍게도 종류가 3개나 있어. 일단 첫 번째 단일 명제, 가정결론 명제, 전제조건 명제. 알았니? 이건 쌤이 만든 임시용어라서 실제로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알았지? 너희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야. 그럼 단일 명제 가지고 우리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내가 뭐 할 말 있어? 맞지? 해는 동쪽에서 해는 서쪽에서 쓴다. 이런 개소리를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단일 명제 가지고 별로 다를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조건이지. 아, 명제인데 이제 뭐야? 그럼 이제 명제를 내가 뭐 4는 2의 배수다라는 참이 명제가 있어. 근데 이 명제를 내가 계속 써야 돼. 근데 계속 쓸 때마다 4는 2의 배수다, 4는 2의 배수다, 4는 2의 배수다 적기 싫잖아. 맞지?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얘를 줄이는 거야. 어떻게 줄이냐면 문장을 줄일 때는 소문자 알파벳을 씁니다. PQR 대표적이죠. PQRS. 아닌데 막말로 A, B, C, D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PQRS 이 4개고 4개를 넘진 않을 거야 웬만하면. 알았니? 근데 있잖아 명제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부정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걸 그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명제를 P이다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잖아. 근데 이것도 P가 아니다도 쓰기 싫어서 물결표 P라고 하고 읽는 거는 not P라고 했습니다. 알았니? 인정? 네. 이 물결표가 네. 이 not의 그 N은 그거야. 아, 진짜 싫다. 구라야. 진짜 불화예요? 어. 왜요? 구라야. 내가 지어낸 거야. 사실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인 거. 있어요. 근데 너 설마 방금 이어폰 뺀 거야? 아니 그 아까 꽂고 있었다? 아 꽂고만 있었어요 진짜. 나도 이렇게 한 대 꽂고 있었는데. 아니 뒤질래요? 아니 진짜 꽂고만 있었어요. 저도 안 들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 근데 부정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리수다를 부정하면 무리수가 아니야. 왜냐면 유리수를 제외한 허수도 있고 다양한 수가 많잖아. 기본적으로 부정은 뭐다? 아니다야. 민지를 부정하려면 민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민지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부정하는 포인트는 뭐야? 이다를 아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도 방향 바뀌고 등호 있는 거 생기고 없는 거 사라지고. 맞지? 있는 거 사라지고 없는 거 생기고. 맞지? 네. 이 남자친구를 부정하면 이제 생기는 거지. 오. 그러면 뭐야? 그리고 또는 그리고 모두는 어떤이 된다. 이거는 추후에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납피다. 뭐 부정할 때 뭐 3은 유리수다를 부정하면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알았지? 그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이 부정이 참이면 원래가 참. 자, 본명제가 참이야. 그럼 거짓은 부정은 거짓. 본명제가 거짓이야. 네. 부정은 참. 네. 오케이? 네. 응. 자, 조건이 뭐야? 참 또는 거짓이 뭐야? 문자에 따라 의존하는 거를 뭐야? 조건이라고 하지. 그치? 그럼 이제 봐봐. x 더하기 2는 7이다. x가 오면 맞지만 아니면 다 틀리잖아. 조건이야. 근데 조건이 있으면 우리 그런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런 걸. 네. 방정식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야? 근거하는 거지. 네. 맞잖아. 그럼 어떤 놈이 어떻게 하냐에 딸렸으니까 그럼 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행동 양상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예를 들어 김민지는 지금부터 밥 반 처먹고 공부만 해야 이제 부산대 부경대에 이상을 갈 수 있다. 맞잖아.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 너만 이제 모여서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오. 근데 만약 네가 그거 안 하면 쌤이 근데 뭐 사람 다 살게 돼 있어. 네.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저도. 뭐든지 이제 성실하게만 하면 돼. 사실. 당장에 너희들이 만약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고민 많잖아? 맞지?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난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일 난 건 아닙니다. 오. 왜냐면 그 열심히 한다는 태도만 유지하면 일단 물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시작했을 때 그 시작점은 낮을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결국에는 꾸준하기만 하면 돼. 공부가 제일 힘든 이유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근데 일은 하면 돈이 들어와. 근데 그 일을 본인이 처음 시작하는 그 흔히 말하는 본인의 시급 그걸 좀 높게 잡고 싶으면 이제 공부를 더 이제 효율을 내야 되는 거고. 맞지? 근데 어떤 경우에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자, 그럼 진리집합이라고 하지.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조건 P가 있으면 그럼 그 진리집합은 우리 집합 쓸 때 항상 대문자 썼잖아. 맞지?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 P는 P의 여집합인 거야. 이게 집합이 명제로 다 들어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조건을 이제 부정하는 거 여집합이 된다 했고, 그치? 근데 조건이 이제 또 뭐야? 둘 중 하나만 걸려라. 혹은 둘 다 걸려라. 해서 P 또는 Q, P 그리고 Q라고 하지? 네. 근데 아까 쌤이 집합할 때 합집합, 여집합 설명할 때도 애초에 또는 그리고라고 설명했었지. 네. 맞잖아. 뭐야? 집합, 합집합과 여집합이 또는 그리고라는 문장의 조건을 띄워주는 걸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라고 했었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게 봐봐. 두 개는 조건이야. P와 그럼 우리 앞에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잖아. 그럼 우리의 목표는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고, 명제가 주어져 있잖아. 참인가를 구분하는 게 우리 목표야. 맞지? 근데 두 개의 조건이 이루어진 명제가 있다라는 거야. 조건 두 개가 어떤 원인 결과, 가정 결론의 관계를 이루면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는 거야. 아까 쌤이 적은 가정 결론 명제인 거야. 맞지? P면 Q이다지. 그러면 일단 봐봐. 조건 P, 조건 Q가 있으니까 P와 Q의 진리집합을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P의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돼. 여기서 부분집합 개념이 명제에서 등장하는 거야. 가정결론에서. 알았니? 조건 두 개가 있으니까 조건 두 개의 진리집합을 구해. 근데 P가 Q에 속하잖아? 그러면 그 명제는 참인 거야. 알았니? 네.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집합 개념 등장했어. 여집합 등장했어. 부정으로. 그 다음에 또는 그리고로 합집합, 교집합 등장했어.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여기서도 등장했어. 맞지? 뭐 남았어? 차집합 남았지. 네. 발레집합이 차집합입니다. P면 Q이다의 발레집합이 P 빼기 Q지. 맞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만약에 not P면 뭐 P의 여집합이면 Q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냥 빼면 돼. 그냥 빼면 돼. 그냥 빼면 돼. 그냥. 봐봐. 얘가 거짓임을 보이잖아. P의 여집합 Q가 거짓이잖아. 그럼 보여주는 게 P의 교집합, P의 여집합, 차집합 Q야. 그럼 이거 차드분, 차집합이니까 바꾸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맞지? 그 다음에 드물어가를 묶으면 요거잖아. 네. 벤다이어로 그렸을 때 요들 존재가 저게 안 되는 이유야. 여기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거짓이란 거야. 알았니? 됐나?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야? 전제 조건이거든? 모든 x에 대하여 p다. 모든 어떤 x에 대하여서 p다. 모든은 전부 다 돼야 되고 어떤은 하나만 돼도 되잖아. 근데 모든의 부정이 어떤 이유는 모든의 부정은 아무것도 없다 같지? 맞지? 얼핏 보면. 근데 모든을 예외 없이라고 보면 예외 없이의 부정은 뭐야? 예외 있다. 뭐 있다는 거지?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맞습니다. 맞지?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야? 근데 진짜 모든이라고 안 하고 전체 집합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이 뭐야? 1부터 10 미만의 자연수래. 그러면 이때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고 등장을 시키는 거야. 여기서. 알았니?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야? 2차 부등식이지. 맞지? 가정결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야? 2차 부등식이지. 맞지? P면 Q이다. 성립하기 위해서 P라는 범위를 Q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 중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게 뭐다? 절대값 또는 2차 부등식이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야? 자, 가정결론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역과 대우가 등장하는 거지.
맞지? P이면 Q이다를 Q이면 P다로 바꾼 걸 역. 맞지?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려면 둘 같아야 돼. 알았지? 역은 또 뭐냐면 우리 집합 배울 때 Q가 P가 Q에 속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겠지. 거기서 등장하는 거야. 이거 not Q면 not P다잖아. 맞지?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이거 동시 변형이었잖아.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예원아, P면 Q이다를 부정하면 뭐야? P면 Q이다를 부정하면? P면 Q이다를 부정해봐. P면 not Q다지? not P면 not Q는 아니야. 알았지? 명제 거짓과 대우에서는 당연히 뭐가 등장해? 3단론법 이거 끝자락 찾아갖고 연결하는 거 기억나지? 개념 정리 끝입니다. 알았니?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질문